이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카드에 대해서 이 진보 언론에서 보면요, 뭐 예산 낭비,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제 이걸로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건 서울시장을 관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 방송 이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가출했다 6개월 만에 서울시 의회에 복귀를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그런 그 성명도 한번 내고 그랬어요. 그 서울대공원이가 반달곰 가출한 적이 있어요. 집 나간 오세훈은 돌아오라. 이렇게. 다 용서할 테니.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아니 반달곰 가출한 것도 신경 쓰이는데 오세훈 시장마저 가출하면 어떡하냐.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이런 성명을 실제로 냈어요. 저는 성명을 내서 실패했다고 봐요. 그거는 신문에 보면 끝에 있잖아요. 엄마가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요렇게 조그맣게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80만 서명을 받았다. 라고 이제 그 공격, 그러니까 포문을 열었죠. 그런데 동시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감사원이 오세훈 주운 사업. 이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서해 백길 사업. 네. 그러니까 한강에서부터 중국 뭐 상해까지 가는 이 크루즈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운 사업이 서해 백길 사업이 경제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다 측정하고 과다 계산한 것 때문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여기서 주운이라면 배 주자에다가 운항하다 할 때 운. 그러니까 그 이름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어서 무슨 주운 사업이면 뭐 배 주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자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왜? 네. 감사원이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6개월 만에 복귀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제 뭐라 그러죠? 뭐 그 타당 그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 하는 날 같은 날 감사원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제고해라. 예산 문제도 있고 특혜 시비도 있죠 또. 감사원은 특혜 시비죠. 두 개를 지적을 했죠. 또 감사원은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 부풀리기, 과다 계상, 특혜 시비. 저 이제 그러면 다시 주민투표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다 사실은 그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또는 뭐 아예 투표장에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주민투표 안 되는 거 자기도 다 알아요. 그렇죠. 왜 몰라? 계산기 두드려 보면 간단하거든요. 지난 교육감 선거 때인가요? 그때 투표가 120만 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인데도. 그런데 지금은 300만이 넘게 해야죠. 270만 그렇죠. 명이가 거의 300만 가까이 해야 됩니다. 850만 유권자 중에서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거 서울시장 뽑을 때나 투표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퇴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주민투표를 당연히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뭐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건 우선을 도와주는 거다. 왜냐면 뭐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장렬하게 전사하신 돼진 그런 제스처를 확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도와줄 거란 말이죠. 이미 그런 안 도와주려고 하고 그 내년 총선이 있는데 애들 밥 문제 가지고 하다가 졸라 표 잃는데 왜 도와줘? 안 도와줘요. 그리고 이 소장파들 예전에 이 그 한나라당 있을 때 오세훈 시장과 같이 놀았던 사람들 오세훈 시장 다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양반들 다 싫어요.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외롭게 혼자서 졸라게 싸우다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퇴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자기가 간도봐. 별로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 가치 위해 싸우다 서울시장 자리까지 던진 사람이다. 이러면은 어떤 동정표 플러스 어떤 지사적인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린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런 계산이 있고 이제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이 양반이 그
대통령 출마하는 것을 그렇게 목적으로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표에 비하면은 뭐 한 5분의 1도 안 나오는 지지율 아닙니까? 도대체 이 지지율을 갖고 왜 대통령을 도전하려고 하냐. 오히려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기회에 차기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과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오세훈은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택했냐. 이 오세훈을 뭐 그 사석에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오세훈이 제가 오세훈이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 뭐 대단한 근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예. 외대로 들어갔다가 외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때 편입을 당시에는 이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때는 전기 후기라는 게 있어요. 전기에서 떨어진 후기 대학 들어가죠. 그랬죠. 예. 후기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이제 외대 영어과. 제가 나온 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연구대 떨어진 친구들이 오는데 한 학기 지나다가 다시 공부를 해갖고 다시 또 대학을 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같이 다니다가 느닷없이 없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생이 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오세훈은 고대 법대를 갔죠. 외대 영어과 다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살짝 동문을 한번 해본 거죠. 살짝 동문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밟아도 됩니다. 뭐 전락에 대단한 근거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나보다 한 살 어려. 이거 다야. 아니 왜 그 얘기를 왜 해줘야 되냐면 제가 절정동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나이를 잘 몰라요. 자,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대 시장을 했죠. 지금 5대 민선 시장입니다. 민선 시장 중 최초로 연임을 하는 거죠. 지금. 예, 4대 민선 시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90% 가까이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는 게 정말 카페트 깔아놓고 탄탄대로를 날렸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죠. 예, 뭐래도. 근데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반대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는 능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반대 상황이나. 그래서 16대 때 이제 그때 16대 마지막에 오세훈 당시 국회의원이 주도해갖고 정치개혁법을 개혁법을 뭐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오세훈법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이제 정치악법이라서 지금 개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때 던졌죠. 또 의원직을. 그때 의원직을 던졌죠. 그러면서, 그런데 예. 근데 의원직을 던질 때 그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네네. 그때 같이 의정 활동을 했고 네. 17대도 의정 활동을 했던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긴 곤란한데 몇 명 부산 된다고? 사투리를 씁니다.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김씨성을 갖고 있는 부산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영춘이요? 그렇죠. 영춘. 김영춘. 그분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쭉 이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비슷한 학번 때고 네. 친구로 이제 그 당시에 16대 때 한나라당에 좀 개혁파적인 속했는데 소장파라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전당대회에서 소장파 중에서 당대표를 누가 나갈 거냐. 네. 그런데 오세훈 당시 의원이 내가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춘 의원은 실제로 정치를 오래 했는데 무척 괜찮아요. 제가 교육에서 같이 해보니까 판단도 좋고 아주 신중하고 꽤 개혁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김영춘 의원님보다는 덜 개혁적이라는 말을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지 않죠. 훌륭한데 왜냐하면 제가 현역으로 있었으면 지금 18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조지고 밟죠. 근데 그분도 원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김영춘 이름을 얘기를 해버렸네. 자기 이름으로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오세훈 당시 의원에게 전당대회 나가면 네. 기존의 우리 당의 지도부, 기성 지도부들을 조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무척 아픈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당신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고의 여지도 없이 그럼 나 안 해. 그래서 이런 이 예를 들면서 이거 모범생들의 특징이에요. 이 예를 네. 들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부딪히고 도전하는 성격보다 빨리 포기하고 던진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5대 민선 시장으로 들어왔더니 70% 가까이가 67%가 68% 70 몇 프로죠? 75%로 알고 있습니다. 75%가 민주당 시의원인데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바닥에서도 겪고 운동권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내공이 무척 강합니다. 시의원이면은 한 수 아래로 보고 자기가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한 수 아래로 보고 첫 시정 질의 때 나갔다가 그 시세말로 전문용어로 개박살이 난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 서울시장을 계속 순탄하기가 어렵다. 이미 그때
접는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해버린 거죠. 학교 계속 다니는 애들은 뭐 하려고 가출합니까? 그때 가출하면서 지금 이러한 정치적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좌절 한번 먹었어요. 근데 여기 돌파를 해야 돼. 그 돌파를 하려고 할 때 틀림없이 평상시, 당연히. 이런 이미지 조사를 했을 거예요. 원래 그럼요. 지자체장들 되면은 전략에 여론조사 합니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 뭐냐, 일반 대중에 비춰지는 강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를 조사를 한다고. 조사하는데, 틀림없이 이런 게 나왔을 거라고요. 뭐, 유연하다, 보수와 중도를 아울 수 있는 이미지다. 뭐, 이런 이미지 좋은 거, 뭐, 호감형이다. 뭐, 수업 분석 같은 거 했겠지. 그러다가, 강점이 어떤 단호한 결단, 리더십,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모호하다. 이런 게 딱 나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의회가 다 장악됐다. 여기서 뭘 하나 잡아야 된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거죠. 주민투표. 무상급식. 그런데 저는 이 출석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략이라고 봅니다. 관두기 위한. 그러니까 관둘 때 민주당이 왜 양화대교 안 고쳤잖아. 할 수 있는데 씨발 계속 안 했잖아. 그것도 다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이런 충정을 무시하고 방해를 해가지고 희생당하는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에.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추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이죠. 거죠.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당에 있으면서 후임으로 서울시장을 거친 분이기 때문에 각하를 이어서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제 각하를 완전하게 따라가고 있다. 완전히 따라가고 있다. 각하가 4대강으로 물질하고 있는데 여긴 서해 백길로 또 다른 물질하고 있고 완전 롤모델을 삼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나이는 어려도 존중을 해줘야죠. 아니 10분도 안 됐는데 글쎄 또 오세훈 시장. 아우 얄팍해 우리. 그럼 다시 이제 여쭤봐서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결집시켜서 보수의 지지층을 얻어서 대선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전국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서울시장 하기 싫다예요. 그게 깔려 있고. 그러다가 과감하게 서울시장 던지고 정말 장렬하게 희생하는 모습 보였는데 대선 후보가 안 돼. 그럼 자기는 행복한 변호사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학 먹었거든요. 친이 쪽에서도 사실 중심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건 오세훈 시장의 계산을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항마가 없다.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이렇게 던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상황을 축적하고 있다가 상황이 되면 던지고 나가서 대항마가 되거나, 그래서 결국 후보가 안 되더라도 대선 후보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잘하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잘하면. 왜냐면은 바람이 좀만 불어줘도 이 친이 쪽에서 자기를 확 밀어줄 거다. 왜냐면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서울시장 직전이죠. 의원직 던졌을 때 저는 의원직 던졌을 때 이미지가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단호한 면이 있나? 그게 이제 강단이 있나?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착각하는 그런 측면이죠. 강단이 있나? 근데 귀찮아서 던진 건데. 그렇다기보다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되고 그 이쁨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저하고 비슷한 연극성 인격장애네. 그리고 계산이 없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았던 인상과 이미지는 그래요. 만나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계산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부분에 내가 이제 급 모두 전환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저는 서울시장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일 때 서울 지역의 14대, 우리가 이제 17대 때 국회의원을 서울 지역을 싹쓸이 하니까 당시 서울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서울시 정책과 중앙 정책이 충돌하면 안 되니까 우리들 한 20몇 명하고 같이 오찬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본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영춘 최고위원한테 전해 들은 게 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아마 이런 그 정치적 판단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김원준 총수 얘기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대선에 상당히 깊게 꽂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서울시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그 홍보 치적에 대해서 경기도와 대비하게 되면 치적을 홍보하는 이런 홍보 비용을 과다하게 많이 쓰고 있다. 그거 뭐 그게 그렇죠. 첫 번째 근거예요. 네. 그리고 김문수 지사도 대권을 준비하고 그러지만은 김문수 지사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보면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전체를 개인의 정치적 그 도전을 위한 이런 거로 쓰는 거에 비하면 김문수는 좀 덜하다. 그러면서 정무비서, 네. 정무직 비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김문수가 한 120명 정도고 오세훈 시장이 근 300명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미 서울시장 됐을 때부터 서울시장이 그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수순이라고들 언론에서도 이 펌프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미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캠프를 서울시장을 시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대선 캠프를 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는 네. 게 제가 동의했으니까 오늘 점심 사십시오. 제가 이 각하께서 예. 서울시장에 계실 시절에 각하를 서울시청에 가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장이었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CBS 라디오 할 때 편집해서 냈지만 그 인터뷰 자체는 한 3시간 정도 예. 이상 왔다 갔다 준비하고 반나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서울시장이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국회의원도 일반인이 보기에 뭐 족도 아니고 예. 서울시장도 뭐 족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누가 보게요?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 뭐 크게 안 느껴지죠. 근데 우리 지역 가면 국회의원 왔다고 대단히 칭송하고 환영하고 왜냐면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안 놀아 이제. 그런데 그 서울시청 안에 들어가서 예. 그걸 느끼잖아요. 예. 왕이에요. 왕이죠. 정말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왕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부릴 수 있는 돈, 그리고 예산이 2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겪다 보면 정말 왕이 돼서 예. 내가 대통령이 다음에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울시 정도 되면 지방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이권이 있거든요. 업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출마권을 제대로 뒤져보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80만 명 서명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여기를 봐야 돼. 왜냐면은, 보수단체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8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전락이 어려운 거예요. 누굽니까? 문성근 씨가 10만 명, 100만 밀란 하느라고 진짜 자발적인 사람들 가지고 정말 100% 자발적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지고 10만 명 넘기는데 서명 받고 가입하고 1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2달 만에 거의 2달, 3달 만에 80만 명을 받았단 말이죠. 글쎄 이제 그 대목에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뭐냐 하면 이게 보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어요. 네. 적극적으로 결합했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서명을 받으니까 당에 전화가 와갖고 저거 그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릴게 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라고. 그런데 저는 이 서명을 많이 못 받을 거로 예상을 했던 게 네.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중에서 21개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받기는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죠. 예, 그리고 네. 한나라당 지역위원회에서 중량의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서명 받았는데 우리가 좀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나라당이 지금 기본 그 기조 자체가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영세, 남경필, 그 다음에 유승민,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용호 전 국회의장, 그리고 현재, 황우려 원내대표도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 도와달라고 SOS를 쳤는데 당에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걷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나라당 지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은 걸 보니까 보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고 지난 5년 동안
이 깔아놓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막강하다라고 하는 걸 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정치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그렇죠.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그러면 막 서명 받으면 다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서명할 때 그전에는 한나라당이 서명할 때는 어느 조직을 썼냐면 한나라당 지역위원회와 대부분이 한 명만 빼놓고 이해식 강동구청장만 빼놓고 24개 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 아닙니까? 이 구청장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통장들을 움직여갖고 서명을 받아오는데 이번엔 그런 조직 활용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했던 그 운동도 예. 10만 명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갔는데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네. 옛날에 못 나가기만 해봐라. 60항쟁 때요. 60항쟁 때, 그러니까 87년도 60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호언철폐, 그러니까 그 간선제로 대통령 뽑는 것을 반대하고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자.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가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87년생 이후에 그 출산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어요. 그때 직선제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 직선제를 관철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100만 서명을 받고 뭐 1천만 서명 받는다 그래도 100만 못 넘어요. 당연하죠. 80만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해놓고 뒤에서 필적 달려고 다시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80만 명을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다 대조해야죠. 대조할 거고 저는 80만 명이 실숫자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가까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특히 보수단체는 말이죠. 예. 연령대도 그래요. 연령대도 그렇기 때문에 보수단체에 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투표 공표할 때 보수단체에서 나왔다고 쭉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사진 한번 보세요. 연령대가 50대예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아닌데 이게 그냥 안 움직인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냥 안 움직입니다. 제가 뭔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정컨대 뭔가 실탄을 쐈다. 실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탄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실탄을 쐈다. 김원준 총수 출마 안 할 거니까 얘기하세요. 실탄은 영어로는 캐시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원래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일 명분 관심 없어. 저는 실질 사례로 들어갑니다. 바닥을 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말이죠. 만약에 무상급식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받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받아도 3분의 1명 받기 힘들다. 실제 서명 받기 진짜 어려워요. 해보면 알지만. 그러면 전략에 넉넉하게 잡아서 평균 3분의 1명씩 계속 한다 이거죠. 끊임없이 1시간 20명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60명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넉넉하게 받은 거라고 잡은 건데 그걸 30일 동안 해. 그러면 한 4,800명 됩니다. 계산을 곱하기 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쉬는 날도 있고 점심시간도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뭐 이러면 대략 퉁쳐서 4,000명 받는다고 치죠.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명이 2달 동안 하면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2달 하면 80만 명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곱하기를 해. 100명 곱하기 2명 곱하기 5만원이라고 치자고. 곱하기 30일 곱하기 시작. 하여튼 계산해보면 한 3, 4억 나와요. 3, 4억. 3, 4억. 근데 이거는 단순 알바예요. 완전 실비죠. 완전 실비. 당연히 이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 사무실, 기타 비용으로 실비 쪽으로 한 5억 이상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5억 프로젝트면 수주를 할 때 이거 10억 단위다. 내가 보기엔 최소한 10억 정도의 캐시가 움직여야 미니멈. 그렇죠. 내가 보기엔 미니멈. 10억 정도. 미니멈. 10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실탄이 결국 돈이란 얘기였었네요. 캐시죠. 캐시. 그런 정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